트럼프 관세발로 해가지고 2구 산업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와버렸잖아요. 사실 그 철강, 알루미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인 관세 50%를 갖다가 적용해 버리니까 주가들이 개박살이 나버린 거죠. 2구 산업은 그 구리 스크랩을 해가지고 다시 재련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고철이죠, 쉽게 얘기해서 구리 고철 스크랩을 해가지고 재련을 해서 재련해가지고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을 다시 해서 우리 이제 배터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각종 이 전자기기 이런 쪽에 구리를 다시 납품하는데, 이게 이제 원재료 구리 동 원재료를 갖다가 재련할 때보다는 한번 이 재련이 된 거지 않습니까? 구리를 다시 이제 모아서 이제 다시 재련하다 보니까 탄소 배출이 좀 적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 이제 이구 산업이 수혜를 피해와 수혜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피해는 트럼프발 관세 피해가 있어요. 트럼프발 관세 피해. 요게 이제 미국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세 이 리스크가 이제 있다. 요것은 이제 관세 협상을 통해서 좀 다운될 소지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 트럼프발 관세 전에 밀어내기 수출을 좀 하면서 1분기 실적은 좀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관세를 누가 상호 관세를 25%나 하고 보편 관세도 지금 이 섹터별 관세도 지금 높이 쳐 올려놨는데 25% 50%까지 쳐 올려놨는데, 이게 이제 향후에 이제 좀 다운될 소지는 늘 있다라는 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철강하고 알루미늄하고는 조금 구리는 좀 틀려요. 왜 그러냐면 AI 산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 전력 케이블은 구리로 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블랙엘 AI 엔비디아에서 만든 블랙엘 같은 그 신형 AI 칩 같은 경우는 구리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부가가치 사양으로 갈수록 이게 구리 수요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미국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AI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전력망을 구축을 할 때 이 구리 수요는 필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는데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구리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풍산이 되겠습니다. 풍산.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리 가격은 찔끔찔끔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간 거예요.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진행된 것은 없어요, 크게. 그렇지만 이제 AI에 대한 딥시크 이후에 AI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면서 구리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 이 구리의 우리 반제품이 됐든 완제품이 됐든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애들이 중국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구리 가격도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좀 밀접하게 반영이 돼 있는데, 우리 이제 중국의 건설 경기 이런 것은 좀 한계가 있잖아요. 부동산은 지금 이제 완전히 그 포화돼 가지고 걔들 이제 부실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AI에 대한 투자가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AI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수혜가 예상이 되는 것이 이 구리 관련주다. 동이 이제 구리 동자니까 그 관련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일 큰 수혜는 당연히 풍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쟁 관련해서 이게 방산주지만 이 탄약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풍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풍산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제가 이 추천을 뭐 1, 2월 달에 한참 추천을 했었는데 3월 달까지도 계속 그 추천을 해서 추세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관세 때문에 이제 확 무너져 버렸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이 풍산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선행적으로, 왜냐면 직접 연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 치고는 워낙에 싸게 거래되니까, 뭐 물론 이제 탄약을 만드는 회사긴 하지만은 세계적으로 이제 수출이 또 우리가 또 잘 되다 보니까 요 수요도 이제 방산 쪽의 수요도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AI 투자에 대한 그 수요가 자체가, 이게 이제 풍산의 주가 상승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구석이고, 그 전에 이제 78,900원 뭐 이렇게 좀 진행됐습니다만,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추세적으로 이게 이제 동 가격이 한번 움직일 때 이제 쭉 이 추세 상승을 늘상 해왔거든. 그게 이제 추세가 한번 움직이게 되면은 얘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강하게 이제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스타팅 자리이기 때문에 풍산 같은 경우도 뭐 무탈하게 얘가 지금도 밸류에이션 얘가 뭐 한 8배 뭐 이럴 거야. 지금 최근에 어떤가 한번 볼까요? 풍산 PBR 0.63배로 해가지고 8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부터 해서 대략 상승폭이 한 30% 정도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75,000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봐보자고. 여러분들 22,500원이야. 그러니까 75,000원에서 97,500원 정도, 거의 뭐 10만원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풍산 같은 경우는 동해 표본이라고 하면은, 이 동해 쉽게 얘기해서 새로 스크랩에서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학금철 동을 만드는 그 회사 중에서는 이제 이구 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창 이런 애들, 서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들은 이제 그 합금체를 주로 만드는 것이고, 이구 산업이 이제 동 스크랩을 재련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동하고 좀 더 연계성이 좀 뭐 같이 움직입니다. 걔들은 합금철이든 뭐든. 근데 이제 이구 산업 같은 애들도 좀 올라올 수 있는 유인이 좀 되겠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추세가 완전히 뭐 망가졌죠. 망가져가지고 바닥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조금 고개를 들라말라 하는데, 아직 거래량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래량 아직까지 크게 터진 적도 없고, 주가가 여기에서 이제 워낙에 이제 거래 터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매물이 많이 이제 상존에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갈 때 상당히 좀 버겁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아까 얘기한 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아니 실질적인 어떤 우리나라 쪽에서도 AI 인프라 뭐 이렇게 쭉 하면서 그 관련 그 전선주들 뭐 전력, 해적 케이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상승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주도주는 절대로 안 돼. 파생된 애들이 뭐 건설기계업 중에 현대인프라코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동가격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2군 주자, 3군 주자로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한 3군 주자라고 봐야 되겠죠. 3군 주자. 그 안에서도 이제 동을 직접 원료를 갖다가 재련하는 풍산, 얘는 스크랩을 한 것을 이제 다시 재련하는 곳이고, 2구 산업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구 산업의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주가가 시세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겠으나 주가는 분명한 것은 다시 움직일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자리로 다시 충분히 좀 올라올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그 5,500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로 올라오고 요런 지금 이제 주가로 보면은 통 안 움직일 것 같고 그러지만은 이제 조금 시일이 좀 걸려도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 관세 이런 리스크를 다 반영을 한 상태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바닥 자리에 이제 와서 바닥에서 이제 여기서 크게 빠질 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5,500원을 목표로 해서 요 정고점을 좀 노려보는 2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잡아주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그 이상 갈 수도 있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추이에 따라 틀려요. 이제 그게 회복이 된다면 전국 고점을 뚫고 올라갈 소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6,000원을. 근데 그게 이제 한 10%로 다운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이게 날개짓을 할 텐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또 제한적 상승으로 좀 그쳐버려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제 앞서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5,500원 라인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하면 앞단에 요 매물이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적으로 요 정고점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관세 추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더 갈 수 있겠다 없겠다를 이제 가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쭉 공약사항을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한 것들이 수혜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이제 가장 먼저 움직인 게 우리 지역화폐지 않습니까? 지역화폐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역화폐가 치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 연관해서 치고 또 오늘은 K컬처와 연관된 그 웹툰 이런 것을 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간에 이제 공약 사항들을 좀 지켜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도 계속 이렇게 이제 투자가 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은 얘도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대창 서원 대창이 뭐 비슷하네요. 대창이나 서원이나 비슷해요. 다 이제 죽을 써가지고 저 바닥으로 다 굴러 떨어져 있는데 까딱까딱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까? 뭐 비슷합니다. 차트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가 더 낫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힘들고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요 당시 이제 그 얘도 대창 같은 경우도 저 위에서 이제 매물이 얼마나 많겠냐고 이 거래량을 보시란 말입니다. 요때 거래량이 어마어마했더니 3,800만 주인데 지금 뭐 80만 주 이래가지고 앞에 매물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그러나 이제 이 물량들을 이제 소화하면서 거의 이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리 관련주도 이제 여기서 주도주에서 파생돼서 또 상승할 수 있는 구석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재투자TV에서는 이 오르고라는 아까 이제 풍산을 제가 이제 가이드를 잡아주는 이유가 그래도 이제 이 풍산이 기본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돈가격에 직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풍산이 상승을 하면서 이런 이제 소형주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고 소형주들은 이제 잘 안 움직이다가 이제 한 큐에 이제 뭐 20-30%딱 올라가 버린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잘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매수입니다. 매수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봐요. 바닥에서 이제 꿈틀꿈틀 할 때 아직 뭐 크게 움직인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잡아야 되고 우리 천재투자TV에서 여러분들의 장중 실시간 매매 타이밍을 잡아서 정말로 주옥 같은 종목을 변곡점에서 매수 매도가를 다 찍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딱 챙겨줘 버리기 위해서 만든 게 오르고 채팅 어플이에요. 이게 100% 무료로 다 진행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리딩하는 멘토들이 아주 뭐 제아에서 가장 잘한다는 실전 매매 대가들이 여기에서 딱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대가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무려 24명이나 돼요. 그 중에서는 2명의 코인 전문가도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이제 변곡을 잡고 상승으로 턴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박자리입니다. 그래서 주식 코인 이 안에 오르고 무료방에 입장하면 다 해결돼 버린다. 오르고 무료방에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우리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료용 가입해서 로그인 한 다음에 바로 이제 공개 채팅 탭을 눌러보면 전문가들 무료방이 여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입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전문가가 이게 뭐 저 전문가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전문가 사진을 눌러봐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투자 성향이 잘 맞겠다 하는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 성향이 그래도 잘 맞아야지 여러분들이 또 잘 따라하고 수익도 많이 챙길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눌러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잘 맞는 사람 우선순위를 두고 다 무료로 다 입장은 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최하 5개 이상 뭐 사실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전부 다 전 전문가를 다 입장해 보는 거예요. 어차피 다 무료니까 다 입장을 해보고 며칠 지켜보면 이 전문가는 나한테 안 맞겠다 그러면 나오면 되거든 다시.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그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앞으로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눈에 보이는 걸 믿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뭐 잘한다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이 사람이 나오고 딱 진짜 맞네 잘하네 이런 게 딱 감으로 체감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오르고 무료방 입장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